네, 문학에 대한 선글라스를 벗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학 이야기! 다음은 이제 겨울 왕국에 대해서. 완전 좋아. 겨울 왕국 좋아. 저도요. 아주 많은 파란과 많은 패러디들. 진짜 안 봤으면은 안 봤을 사람이 없다. 진짜 이거는 애인이 간에 없거나 한해 안 영화를 봤대, 싫어하는 한해 안 사람 봤대. 아니면 진짜 안 볼 사람이 없어. 연습복이니까 이해해줄게. 이해해주자. 군대 있었나? 그러면은 겨울 왕국.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얘기해야 될까? 일단은 자료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크린 수가 설국열차보다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스크린 수를 늘린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고, 일단 스크린 수가 전국 1010개야. 설국열차보다 한 100개 정도 많아. 그리고 누적 관객 수가 1000만 이상이고 정확히 집계가 안 돼 있어. 지금 하는 데가 아니 있다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는 설국열차 하여튼 겨울왕국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가라오케 버전으로 해가지고 노래방 거기에 보면 노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그 자막에 그 노래 가사가 떠. 그래가지고 노래방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쭉 입혀지잖아. 그런 버전을 극장에서 하더라고. 뭐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손에 손 잡고 노래를 불러. 뭔 소리인지 알겠다. 뭔 소리인지 알겠다. 하여튼 부러져 한국 세일즈. 배갔다 정말. 하여튼 일종의 마케팅 방법인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다 내렸을 거야. 내 생각에 맞다면 다 내렸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개봉 이후부터 그러니까 개봉 이후부터 계속 1위 했어. 계속 1위 했고 나중에 이제 박스 오피스 2위가 그래서 변호인이고 그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뭐 수상한 그녀. 근데 1월에도 나 박스 오피스 2위 2월달에도 2위 3월달에 10위까지 내려갔네. 그 다음에 2014년 박스 오피스 1위. 그런 자료가 돼 있네. 참 힘이 대단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흥행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좀 그게 있어.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사건이 있었잖아. 불법 다운로드. 디즈니사가 정말 강경하게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3대가 멸한다. 난 돈 내고 그래. 3대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 얘기를?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 있대.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인도에다가 미키마우스 얼굴을 크게 그리래. 그러면 디즈니사에서 와서 잡아간다고. 호기 조크. 하여튼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나도 들었어. 나도 그거 같아. 설전에서 본 거 같아. 하여튼 거기서 맞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소개됐었구나. 거기서 보면은 일본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게 디즈니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흰색 도료로 덮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정도로 이 어떠한 저작권에 대한 그게 강한 게 디즈니인데 이번에 겨울왕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거잖아.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백설공주 그리고 또 뭐 있어? 신데렐라 이런 것들.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그 라푼젤도 약간 변형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선을 그은 게 이 겨울왕국이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이런 큰 반응들을 보였고 각종 패러디물도 쏟아지고 그랬던 영화. 이제 한 명씩 아까 했던 대로 어떤 짧은 감상평 그런 거 한 번씩 근데 이거 보고 솔직히 운 사람. 나. 왜 울어? 슬펐는데? 나는 안 그 울었는데.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안 울었고 안 울었고. 국지 안 울었고 호기형 여자친구분은 울먹였고 한혜 선배 울었어요? 안 봤어. 창원 선배 우셨어요? 안 봤어. 안 봤어. 나 되게 훈훈하게 이렇게 했는데. 가슴 따뜻해졌다. 안 울었어?
나는 가슴 따뜻한 동화였어. 아 형 안 봤지? 울었는데? 너는? 야 빨리 손 안에 스크린. 난 진짜 울었는데 이거? 슬픈데? 울었다고? 나 울었어. 감동적인 거지. 감동적. 어느 부분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터질 나는데? 정도로 감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냐고. 마지막? 마지막 주먹으로 치는 장면도. 장면? 야 힘든. 아니, 야 니들. 야, 군복 입더니 저거 뭐야? 폭력적으로 바뀌었어 사람이. 모자 쓰더니만. 야 니들 힘든 일 있었냐? 아니 아니 근데 왜요? 그거 되게 아, 눈물 나지 않아? 맞아. 그리고 막 그 딱 엘사 딱 안으니까. 그 녹자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나온 얘기가 있다고요. 요. 보편 타당한 스토리 라인이 있지는 않아. 어허. 보편 타당한 스토리 라인이 있지는 않고 다만 어떤 감정적인 요소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연하게 안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곡 보면은 나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냐. 감상평 말하라 했어요. 저는 그거 어땠냐면 일단은 전 울었는데 저 울보 아니고요. 일단은 울었는데 저 이 형이 정리하려고 그랬어. 울었는데만 3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울보야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울고 끝나. 슬펐는데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는데 알바 사장님이 연세가 좀 되세요. 근데 그분이 막 계속 저는 안 봤어요. 그때 유진이가 꼭 같이 보자 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속 봐라 제도나 이건 봐야 된다. 내가 이거 자식들이랑 봐야 돼. 내가 자식들이랑 봤는데 이거는 내 나이에도 이거는 재밌다. 봐라. 너 안 보면은 넌 지금 22살인데 이것도 안 보냐 막 이래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봤는데도 일단은 재밌었고 원래 저는 기대를 하고 막 하면은 오히려 반감되니까 그런 게 저는 좀 심한데 저는 일단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그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왜 슬펐냐면 왜 슬펐더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좀 됐으니까. 어. 일단 노래도 좀 좋고. 어쨌든 간에 슬펐다. 재밌고 슬펐다. 재밌고 슬펐다. 다음. 지혜. 저도 저도 울었는데 근데 저는 거의 끝나갈 때쯤 봤거든요. 나온 지 한참 됐을 때. 근데 겨울왕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보내서 같이 봤다가 나는 진짜 엄청 재밌게 보고 겁나 울었는데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진짜 솔직히 얼마나 울었냐? 막 엉엉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거기보단 조금 몰라 기억 안 나 잘 기억 그러니까 안 이렇게 나지만 콧물 훌쩍이면서 콧물 안 나는 이러면서 그랬고 아이. 다음. 맞아. 다들 다른 사람을 보셨는데 저는 볼 사람이 없어서 신림역 그 롯데시네마에서 혼자서 돈을 내고 이제 앉아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뒤로도 많이 봤어요. 근데 몇 번 더 봤는데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영화라서 이건 이제 좀 이따 더 이야기가 심화됐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재밌게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저는 그때 막 누구냐 엘사 말고 아나가 막 그 처음에 왕자님이랑 좀 약간 썸 타다가 저기 뭐냐 그 나중에 또 다른 그 남자 이름 뭐지? 딴 남자? 크리스토프 걔랑 좀 약간 발전이 되려고 하니까 뭐지 양다리인가 막 이러다가 그럴 리가 없네 하다가 뒤에 마지막에 왕자가 배신하는 거 보고 역시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근데 크리스토퍼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어? 이거는 트와일라이트 또 다르지 두 가지 남성상 기공자냐 야성이냐 야성미냐 짐승남이냐 그러니까 현대적인 미남이냐. 아니 근데 짐승. 그 왕자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생겼어? 배신할 것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걔는 좀 더 크리스토프는 좀 더 이렇게 엄청난 선입견이. 믿음직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되었어? 헛소리야. 그래서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끝났을 때 되게 훈훈했어요. 저는 막 눈물 같은 거 하나도 저 원래 영화 보면서 잘 안 울어서 그런지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본 영화였어요. 다음. 중간에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영화도 글로 보고 음악도 글로 듣고 모든 것을 글로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방문해 가지고 해당되는 항목들 여러 가지를 수차례 훑어보고 대략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절로 치우고. 아 궁금해. 잘 끊었어. 아니. 이걸로. 저는 겨울왕국을 보면서 좀 울먹였어요. 엘사가 좀 그 왜 장갑 벗고 레리꼬 할 때 그때 좀 힘든 시기여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며 봤는데 아이들의 함성을 들으며 캔맥주를 마셨는데 좀 울먹거렸어요. 근데 글쎄 이거는 좀 뭐랄까 기존의 디즈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에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잠시만요. 이분 지금 여기서 또 영화 봤습니다. 이 겨울왕국이 원작 동화의 핵심은 살리되 이제 전혀 새로운 것으로 포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오마주, 유머, 시각 효과 등 그동안 이제 디즈니가 잘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비평가 같으시다. 그거 어떤 분 생각이에요?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또 이제 레디코 등 뭐 화려한 음악들은 이제 활용 정점을 진짜 장난 아닌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상평 한 번씩 다 들었고. 형은? 나는 되게 잘 봤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적으로 보니까 영화 볼 때도 같이 보자니까 혼자 봤어요. 알았다 이제 왜 캔맥주를 드셨는지 알겠다. 왜 그랬는지 알았다 이제. 여튼간에 나는 보면서 느낀 거는 디즈니가 정말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왜냐면 기존의 디즈니는 뭐냐면 가치관 자체가 그거였단 말이야. 그 되게 고전적인 것들에 대한 그거를 지켜내는 그런 입장의 클래식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곳이었거든. 그래서 뭐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뭐 픽사든지 드림웍스든지 뭐 이런 애들은 되게 모험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거 보면서 디즈니도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사실 그건 있어. 노래만 기억 남고 서사는 사실 많이 기억나진 않아. 왜 난 기억나는데? 아니 기억은 나지. 근데 그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맞아. 그리고 이게 저는 좀 이게 일단은 애니메이션이니까 어린애들을 좀 중점으로 초점으로 만들어 놓고 잡아놓고 만드는 영화잖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 조건이야. 요즘에는. 근데 좀 일반적이게 애니메이션 하면은 그러니까 오덕 이런 거 말고 애니메이션 하면은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22살입니다. 구시대인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되게 학습된 그런 의식이야. 이건 편견 같은 거고. 요즘에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가 여기서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원피스 이런 거 말고 네. 어느 정도 작품성을 지향하는 영화 스크린에 개봉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겨울왕국이 있고 뭐 슈렉 근데 슈렉 같은 경우는 기획물이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자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볼 수 있는 동화 그런 거지. 해리포터가 그렇게 나왔잖아. 광고 때릴 때 처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볼 수 있는 동화 이런 식으로. 여튼간에 겨울왕국의 의의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떠한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긋는. 그러니까 전에 클래식적인 디즈니와 현대
판이 된 디즈니. 이 획을 긋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캐릭터들인데 엘사하고 이제 안나가 주 메인 캐릭터잖아. 보면은 사실 그래. 여튼간에 그런 건 있어. 엘사와 안나 요게 편도 가르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엘사 편 뭐 안나 편 막 이렇게 하더라고. 전 안나 편입니다. 이게 주객전도가 됐죠. 그게 좀 그렇지. 근데 보면은 안나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런 거잖아. 되게 민폐 캐릭터잖아. 얘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 사실은. 맞아.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는 엘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지. 다 사실은 미성년자 공주였어. 미성년자 공주. 근데 엘사는 성인의 여왕이야. 그런 컨셉도 참 신선했고 디즈니 치고는 신선했고.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막 그 뒤에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디즈니에서 쭉 아직 그 겨울왕국이 나오기 전까지 1위를 지키고 있던 게 라이온 킹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라이온 킹을 그 긴 시간 만에 엎은 게 겨울왕국이었는데 저는 이 겨울왕국을 비교하고 싶은 게 라이온 킹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엄청 대단한 작품으로 떴잖아요. 근데 전 이걸 비교하고 싶은 게 라푼젤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라푼젤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제가 이런 생긴 것과 어울리지 않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들었지? 이거 들으시는 분 다 들으셨죠? 승용이는 애니메이션 참 좋아합니다. 네, 오타쿠는 아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그 겨울왕국을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눈하고 귀가 즐거운 만화였어요. 근데 라푼젤은 그 눈하고 이제 머리가 즐거웠어요. 생각이 즐거운 그런 만화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사라는 과정에서 겨울왕국에서는 약간 빈틈 같은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 허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엘사라는 캐릭터가 맨 처음에 악역이었다가 최초 설정이 악역이었다가 나중에 선역으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원점 컨텐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라푼젤은 아예 원작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고 겨울왕국은 물론 다 따지면은 그 원점이 되는 컨텐츠가 있겠지만 겨울왕국은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 여기 뭐야 데이터상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거 하나는 있어요. 원래 한스 크리스찬 헷갈리네. 안데르센 있잖아요. 안데르센의 그 눈의 여왕인가 하는 작품이 이 작품한테 영감을 줬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점이 하나는 딱 있어요. 예전 작품들은 확실하게 원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받았다고만 표시했어요. 영화 인트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직접적인 차이와 간접적인 차이 그게 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아주 정확한 그 원점 컨텐츠의 부재와 그렇지 않은 게 이런 서사의 허점을 만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엘사도 기존 디자인도 바뀌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는 엘사는 뭐 머리 하얗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초기 엘사 디자인은 그 인어공주에 보면은 그 마녀 있잖아. 그런 디자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티브가 된 건 있어. 하지만 원작을 각색이나 재해석하지 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원작을 이제 그렇게 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토리 변경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겨울왕국이 흥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 일일 드라마 볼 때도 보면은 우리가 쪽대분이라고 나온 거 알잖아. 그거 보면은 즉석으로 관객들의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그런 의견을 피드백 받아서 수정을 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면은 중간중간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각색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지. 이야기 자체를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때 당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맛을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뭐 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전까지의 디즈니가 약간 클래시컬하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번엔 약간 맞춰 잡는 피칭? 예, 병화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는 약간 다른 작업 방식을 택했고 그 때문에 이제 스토리에 구멍이 날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 제3자 입장에 보기에 제일 쉽게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제일 잘 받아들이면서 그걸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좀 스토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중간에 물론 개연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디즈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말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한계를 이제 자매 간의 우애로 바꿨다? 이거는 조금 저는 식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슈렉 같은 경우는 누가 괴물 공주를 보고 우리가 그 캐릭터의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결말의 참신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기존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결말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짚을 수 있는데 슈렉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기획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슈렉은 정말로 한 획을 그었어. 애니메이션계의 한 획을. 근데 이제 겨울왕국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아무런 러브씬이 없잖아. 무슨 연애 스토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남매지 남매. 남매가 아니고 자매. 자매 간의 우애. 그렇게 되면서 끝나는데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토퍼가 그런 대사를 쳐. 키스해도 돼요였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네, 대사를 쳐가지고 이제 둘이 키스하면서 뭔가 러브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듯한 걸로 끝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래식이야. 정말로 클래식이야. 같은 고난을 헤쳐나온. 그러니까 기사도 공주를 근데 이게 그 클리셰가 약하다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저는 그 열린 결말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안나가 크리스토퍼랑 잘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안나는 아직 어리니까 언젠가는 커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안나가 크리스토퍼를 사랑해서 이렇게 얼음을 그걸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줬으니까 독점권을 줬다.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크리스토퍼랑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러고 막 팬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의 그런 러브 스토리와 비슷하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당신이 날 구해줬으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거 말고 어떠한 같은 것들을 헤쳐나왔다. 그래서 그냥 호감이 생겼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호감과 그 서양 스타일의 호감이라는 건 좀 많이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 겨울왕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를 개봉하겠습니다. 딴딴. 예, 뭐가 중요하냐면은 근데 진짜 그건 있어요. 겨울왕국이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팔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토리에서 힘을 빼고 캐릭터 2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례적으로 디즈니에서 한 작품에 2명의 공주 캐릭터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 공주 계보라는 게 있는데 2명이 동시에 대관식을 치렀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중시한 작품인데. 근데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대관식은 엘사가 치렀고. 근데 둘 다 공주 라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메인 캐릭터라는 그런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공주가 같이 나온 그 작품들은 있어. 근데 주 메인이 되는 공주 캐릭터가 누구냐의 문제지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관식이라는 거는 왕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엘사가 왕위를 받은 거고 안나는 공주로 남은 거고. 스토리적인 이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팬덤을 위해서 마련한 이벤트에서 둘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지. 하여튼간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 굉장히 중점을 둔 작품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캐릭터한테 인자를 줘버리면은 디즈니는 뭘 팔아먹고 사나요?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디즈니 주요 주인공한테 임자가 생겨버리면 우린 이 캐릭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유 사태를 보세요. 세상은 무섭거든요. 아니 근데 아이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의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백설공주 막 이런 캐릭터들 다 잘 팔렸어.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소비하는 아이들이 세상이 바뀌었어.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지. 옛날처럼 나는 왕자님한테 결혼 시집을 갈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뭔가 진취적인 여성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바뀌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약간 보면은 엘사도 기존 캐릭터와는 다르게 내가 그 레리꼬라는 노래 자체가 내가 내 운명 개척해 나갈 거야 이런 거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참 아까 뭐 비밀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나도 되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일종의 동성애 코드가 있었다 겨울왕국 내에. 그 증거로 레디코의 가사들을 꼽기도 합니다. 동성애 코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각종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겨울왕국은 극찬을 맞이 않는 정말로 위대한 작품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저도 참 사실 좋아하는데요. 액면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얘기들은 뭐 사람들의 해석의 문제고 일단 우리는 작품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작품 자체만을. 또 다른 얘기 뭐 할 거 있는 사람? 저요. 네. 저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승용이 예비군까지 끝내고 반드시 오겠다고 자기가 지각을 해서라도 오겠다고 저 할 말 많습니다. 결의를 다지고 왔기 때문에. 겨울왕국 완전 재밌게 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작품 내부에서 그 여자 캐릭터들 말고 남자 캐릭터들 있잖아요. 남자 캐릭터들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한스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왕자. 네, 그 왕자. 이 친구는 맨 처음에 그 안나라는 그 여자 주인 그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주랑 같이 그 듀엣까지 부를 정도로 약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 싶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배신을 때리죠. 근데 이 친구가 악역으로 변하는 과정이 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부터 얘가 악역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냄새를 약간 풍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사를 구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위즐턴 경이었나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얘가 확 눈빛이 변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배신을 때려요. 저 그거 혹시 아셨어요? 그 한스가 배신을 때릴 때 배신 때리고 나서 깨달은 건데 엘사를 구할 때 석궁을 위로 쏘잖아요. 네. 그 샹들리에를 쏜 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쏜 거였대요. 그래서 엄청 소름 돋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관객들이 끝나고 나서 알게 돼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수의 관객들이 아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 지금 처음 알긴 했는데 다수의 관객이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스라는 캐릭터가 그 올바른 의미에서 갈피를 못 잡는 캐릭터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갈피를 못 잡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토프란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서사만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필요가 없는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안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닿지 못하고 안나를 구하는 건 엘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프가 그때까지 한 모든 행동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안나를 엘사한테까지 데려다 주는 그 과정도 결국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결말이 그렇게 남으로써 캐릭터의 존재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나. 네. 올라프가 압도적이긴 했지. 올라프가 귀여웠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크리스토프의 인생 성공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냐면 첫 번째 한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디즈니나 이런 클래식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 악당이야 라고 전제를 깔아주잖아 항상. 네. 근데
요즘에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기존 영화들도 보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악당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끝에 가서 풀어준단 말이야 항상.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 네. 처음에는 한없이 착해 보이던 그 사람. 네. 알고 보니까 나를 배신 때린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가서 풀어주는 힘이 되게 약했다는 거지. 네, 왜냐면 그렇죠. 항상 그래 왔듯이 디즈니사나 뭐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끝마무리 하는 방식 있잖아. 그치. 함께 어울려 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뒤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는 못 버렸어. 어떻게 보면 그게 애니메이션의 일종의 틀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거고 사실 생각보다 그런 것도 있어. 그 한스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차원적인 캐릭터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1차원적인 캐릭터야.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없었고. 저 한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가 나쁜 놈이야라고 밝혔을 때 이제 관객이 저기가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성공적인 건데 아니지. 저게 나쁜 놈이야? 라는 네. 거는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저기 나쁜 놈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문제인데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충분히 뒤에 풀어주지 못했다는 네. 거지 그거를.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거봐 쩌놈일 것 같았는데 아까부터 계속 막 기네 아니네 하면서 있다가 봐봐 결국엔 쩌놈이었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출 거면 아예 철저하게 감췄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객들한테 서스펜스를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얘가 그럴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힌트를 조금씩 던져주다가 정말 조금씩 던져주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부분이 빗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악역에 대한 힘이 갑자기 훅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건 디즈니의 실수지. 메이킹의 실수지. 근데 저는 그 한스 캐릭터의 가장 문제점은 아이들이 봤을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는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겨울왕국을 보고 멘붕에 빠졌어요. 한스는 왜 저래? 이러고 엄마 한스가 왜 저래? 이러고 애들이 멘붕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가 아닌가까진 괜찮은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긴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긴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아니까 제가 왕이 먹으면 어떻게 알아? 우리 스스로가 전전긍긍한 거지. 한스는 되게 태연했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닫아라요.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제가 오면 저 여자가 엘사를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한스는 계속 믿음을 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배신 때리고 이제 우리는 맞아 그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한스가 이상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힌트를 더 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디즈니가 옛날부터 직관적인 디자인을 악당을 만들 때 꼭 악당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엄마 쟤 안 이상해 이 정도. 여튼간에 뭐 디즈니의 잘못이고 그거는 그다음에 다음으로 빠르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네. 근데 크리스토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현실적인 남자는 이런 남자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들을 구해주고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남자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면은 막 마지막 장면에 막 배 막 무너지고 막 얼음 깨지고 하는데 거기 막 술록 타고 달려가잖아. 네. 그러면서 막 술록까지 막 버려가면서 달려가는데 결국엔 못 구해내. 네. 뭐야 그게? 저는 그 부분에서 든 생각이 그러니까 현실성을 느끼게 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객들이 봤을 때 그 장면에서 모두가 원하는 거는 구해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도착을 반드시 시간 내에 해서 아니면 얘가 끝나기 직전에 크리스토프가 그 여자애를 구해내는 그 장면을 이제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거를 갑자기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관객은 약간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결국에는 구해낸다라는 거잖아. 그 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약간 김이 새는 거죠. 김이 샌다기보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죽었어 하고 안타까워하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는 디즈니사가 참 나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지점에선 참 나는 잘 된 것 같아. 한스보다 오히려 구성이 잘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전반적인 목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게 문제죠. 이거 뭐야? 크리스토프는 아니 그래도 이건 고전적 이건 진짜 드라마를 위해 드라마고 스토리텔링인데 거기서 그렇게 배신을 떠버리면 우리는 마치 사무엘 베켓의 부조리극을 읽은 것처럼 온갖 비탄과 고난과 절망과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건지 뭘 보고 있었는지 아니, 파악할 근데 수 없는 그런 그거는 환영에 빠지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요즘 현대적인 영화들의 추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히어로물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은 단순하게 그런 러브 스토리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남자 주인공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은 심지어 막 뚱뚱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런 요즘의 그런 스토리인데 나는 오히려 디즈니가 그런 현대적인 흐름을 되게 잘 탔다고 봐. 아 근데 그건 또 설화적인 배경에서 그래 버리니까 지금 약간 그 뭐지 팬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게. 저는 왜 크리스토프랑 안나를 러브라인으로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크리스토프는 조력자고 그냥 주변에서 돌멩이들이 걔네들을 커플로 밀어붙이는 거지. 저는 그냥 순간 안나는 설렜을 뿐이고 한수도 밀어주니까 순간 설렜던 건데 설렜던 건데 마지막에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안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저 여자를 정말 좋아한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설렜는데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뛰쳐가서 친구까지 버려가면서 구할 만큼의 관계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부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가 요즘에 얘기하는 썸이라는 그런 흐름. 버리더라? 버리더라? 여튼간에 그러한 흐름을 충족시켰다는 거고, 일단은 이걸 이제 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까 뭐 재동이가 일단 평점 매기기 식으로 하면서 약간 한 줄씩 얘기하는 그 정도로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장부터. 저는 이것도 극장에서 봤는데 한 줄로 그냥 평가하자면은 비주얼은 차갑지만 뭐 마음은 뜨거워지는 영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몇 개, 별점 몇 개. 전 이것도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봤기 때문에 5점 만점에서 4.6점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해. 저는 사나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별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별점은 3개 반? 왜요? 한 줄 평? 한 줄 평이요? 딱히 하고 싶은 말 없는데. 좀 길어도 돼. 이거야.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오케이, 한 줄 그러네요. 평.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음악과 음악과 화면으로 포장이 된 약간 어설픈 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려했던 만큼 실망했던 게 컸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 하겠습니다. 아까 되게 많이 막 그 약간 비판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단순해서 그런지 몰입만 잘 되고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밀리언셀러의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멍발치에서 이거 구경만 했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디즈니도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이 바뀌긴 하네요. 전 물음표 드릴게요. 아, 죽여. 알려줘. 개웃겨. 네, 저는 조선대 문예창작과에서 온 이승호 교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고요. 별점은 3.0점 드리겠습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혼자. 누구 때문에 캔맥주를 마시며. 자, 다들 내가 마지막인가? 네, 이제 형 별점 몇 개인데? 별점? 그래서 제 점수는요.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여튼 5점 만점에 별 5개 만점에 4개 아니다 4점 한 1점? 4.1점? 4.1점? 그냥 좀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한 3.9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거야. 그냥 이 겨울왕국의 의의는 어떠한 디즈니사의 구 디즈니와 현대 디즈니를 긋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디즈니사를 떠나서 모든 애니메이션계의 어떠한 제시를 하는 영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겨울왕국에 대해서 쭉 얘기해봤고 앞서 뭐 개츠비 겨울왕국까지 얘기를 해봤어. 각종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오늘 어땠는지 다들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저희 무창과 학회장님의 그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정보력과 상당한 어떤 그런 입담과 논리에 대해서 감탄을 마지 못하고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박 회장님. 네, 이 영화 2개의 영화를 급히 보고 오느니라고 그냥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입장에서 그만큼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 2편의 영화를 모두 보는 시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봐요. 잘 자요 이거. 다음 제도. 네, 저는 일단은 저번 주에는 제가 아파서 못 왔는데 저번 주에는 일단은 문학이 왜 뭐였더라? 뭐에 대해서 얘기했더라?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단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저번 주랑 달라서 확실히 좀 저는 영화 쪽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일단 사람도 많아가지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한 기분이네요. 치킨 2마리. 사랑합니다. 저는 저번 주보다 더 재밌었어요. 앞으로 좀 더 재밌게. 나름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아직. 내 감기가 다 났고. 저는 처음 해봤는데 많이 재미가 있네요. 다음번엔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충성. 저는 연속 3회째 출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주 쉬겠습니다. 사람들 많아서 되게 더 화기애애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 오늘 좀 주제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개츠비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겨울왕국은 그냥 몰입해서 봐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 안 갔지만 그래도 저 다시 이거 녹음한 거 들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말없이 앉아 있으려다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참여를 하게 듣다 보니 입을 열고 싶은 걸 참을 수 없어서 참여하게 됐네요. 재미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들 한 번씩 얘기했고 자, 빨리 갑시다. 클로징 멘트 같은 거 없어? 저희는 클로징 멘트 없어요? 앞으로 좀 적어봅시다. 우리 좀 포맷을 점점 잡아가지고 우리 별점 시인인데. 하자. 별점 재밌네. 시인인데. 별점은 아프리카 TV 같은데? 별 주세요. 별 주세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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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거 별로였어요. 라디오 스타.